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예를 들어보면 네. 지금은 법이 거의 선진국이나 다름없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런 제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돈을 벌었냐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갔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하루에도 수조원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오갈 정도로 우리 코인 투자가 전 국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인데요. 저처럼 코알못이거나 전문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오늘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생활에 점점 깊숙하게 침투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안재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훈훈하신데요? 아이, 고맙습니다.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아유, 뭐 불러주셔서 변호사님 감사해요. 모시고 저희가 좀 오늘 법률 관련해서 들어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매우 편안합니다. 네, 혹시 변호사님 비트코인 하시나요? 저도 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거 투자하고 계세요? 전 진짜 몰라요. 음. 이제 어플을 막 다운받은 시작이라서. 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을 말씀드려도 상관없나요? 그럼 뭐 땡땡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안 되나? 저는 비트코인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저는 폴카닷, 오, 네. 얘기하셨어. 저는 폴카닷을 네. 하고 이제 그 외에도 몇 개 있는데 그 네. 두 개에다가 좀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어떻게 좀 수익 좀 보고 계시나요? 수익을 받다가 네. 최근에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좀 맞아요. 많이 내려와서 많이 요새는 뭐 내려가고 크게 뭐 이익도 아니고 뭐 손해도 아니고 뭐 그전 수준인 것 같아요. 아니 제 주변만 봐도 진짜 비트코인을 꼭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직장인 분들은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렇죠. 저도 많이 봤는데 요새는 이제 그 많이 가격이 내려가서 요새는 뭐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좀 비트코인 그래도 재미가 솔솔하신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재미도 재미인데 주식과 같이 이제 투자 수단의 하나로 많이 인식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야, 여기에 과연 가치가 부여되는 게 옳은 거냐 안 옳은 거냐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뭐 네. 주변에 찾아보기도 했는데 일단 이게 뭐 당위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가치가 생겨서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된 이상 그냥 투자 수단의 하나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투자 수단의 하나로. 네.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변호사님이시지만 네. 그래도 법률 전문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뭐 네. 법률의 전문가지 제가 투자의 전문가는 아닌데 뭐 네. 공부를 해서 뭔가 신중하게 그냥 여론이나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는 거 아니라면 뭐 누구한테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네. 변호사님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저는 좀 업무랑 관련이 있어요. 업무랑 벌써 한 10년 정도 된 얘기 같은데 오래됐다. 네. 저는 이제 형사사건 변호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마약 사건을 했었어요. 무서워. 말만 들어도 무서워. 마약 사건. 네. 그래서 네. 이제 마약을 거래하다가 이제 적발이 돼서 당연히 불법이니까 적발이 돼서 이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분들을 변호를 했어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저희도 뭐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도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제 수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지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은 저한테 자기가 비트코인으로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으로 수임료를 주면 안 되겠냐. 수익률 비트코인. 네. 어머. 근데 사실 지금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겠죠. 그렇죠. 지금은 근데, 워낙 뭐 붐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거의 10년 전이라 제 기억에는 비트코인이 뭐 나왔다는 뉴스 기사가 나온 지 한 1년, 2년 지난 그 정도여서 그게 뭔지도 모를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격렬히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분한테. 문야 좀 갖고 와봐라. 좀 생긴 거나 보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네. 말도 안 되던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자기가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기 갖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시가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 제가 제시한 착수금의 2배 가치를 제가 비트코인으로 챙겨드리겠다 이랬거든요. 어머. 이제 그게 이제 꿈에서 가끔 등장을 아, 하는데 지금 그걸 만약에 받았으면 그랬으면.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안 받았죠. 그래서는 네. 그렇게 하고 정상적으로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진행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부터 한 4, 5년 전쯤에 이제 암호화폐 열풍과 관련해서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씀 그때 그걸 받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냐. 완전 지금 네. 이만큼 수익률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 과거 생각이 나면서 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그때 이제 좀 찾아보다가 네. 아 암호화폐가 진짜로 뭐 야 이게 진짜 뭐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를 떠나서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서 뭐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니까 투자 수단으로 봐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투자하게 됐었어요. 그러셨구나. 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비트코인 뭐 주식에 대해서 정말 모르거든요. 네. 왜냐면 겁이 진짜 많아요. 만약 실패할까봐 뭐 잡고 엄청 울까봐 못하는데 좀 변호사님이셔서 그런지 좀 신뢰가 가고 나도 좀 비트코인을 시작하면은 나도 조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좀 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법률 전문가지 투자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투자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네. 제 개인적으로 네. 그냥 주식에 조금 뭐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하잖아요. 주식도 이 주식 저 주식 사듯이 그렇죠. 그런 거 일환으로 샀다는 얘기니까 제 말 듣고 투자하셨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변호사님 이미지, 이런 선량한 이미지, 신뢰감 있는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거지 네. 그냥 자신감 붙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로 알아들을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규제된 그런 법률 같은 거 있을까요? 네네네.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한번 이제 드리고 싶었는데 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사실 이게 뭐 지금 암호화폐들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비견될 만큼 시장이 커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현실적인 입장인 거고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은 사실 당위를 따지는 입장이에요. 어떤 사회 현상을 놓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입장이니까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정말 그냥 무주공산입니다. 아예 규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좀 쉬운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법률적인 관점입니다. 네. 자, 이 볼펜이 갑자기 어느 날 10,000원이 되고 20,000원이 되더니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사야지 하다가 갑자기 제 옆집 사는 형이 나 볼펜이 많은데 이렇게 볼펜을 5개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와서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팔고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이 갖고 온 중고 볼펜도 받아주고. 중고 볼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거래소를 차린 거 이거 법적인 관점인 네네.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암호화폐가 이렇게 뭐 쓸데없는 게 가치가 오른다 이런 관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이 갑자기 어느 날 자다가 나 피곤한데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야 이거 일하는 거 피곤하다 그러면 이 거래소 그냥 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지금 법적으로는. 이게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뭐 증권 거래소가 문을 닫는다. 그럼 정말 국가적으로 큰 재난 사태가 되는 건데 지 옆집 형이 이거 하다가 그냥 거래소 문을 닫는다 그러면 이거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뭐라 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자유경제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뭘 갖다 놓고 팔든 그렇죠. 누가 뭐를 얼마 주고 팔든 누가 상관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 정도로 아무 규제가 없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이제 특근법이 특근법에 궁금했어요. 특근법이 발효가 돼서 이제 처음으로 규제가 들어왔다는 데에 좀 의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특근법 시행 이후에 좀 과세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있잖아요. 네네.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과세에 대한 네, 부분요. 과세 기준. 지금 뭐 과세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뭐 과세를 하는 게 옳으냐 이런 뭐 조세 저항 움직임이 좀 있긴 한데 그거랑 변론으로 과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250만 원 넘게 벌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건 이제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내년부터. 그러면은 250만 원이 나한테 있다. 그럼 거기서 20%를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그 250만 원 넘게 벌었으면 코인을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네, 차익을.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에 산 코인을 5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400만 원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50만 원을 넘게 벌었잖아요. 네. 그럼 250만 원 넘은 부분에 한해서는 이제 그렇게 세금을 내야 그럼 된다는 거죠. 250부터 기준인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진짜 모르거든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시니까 네.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러면은 좀 현재 정부와 시중은행들의 행태는 뭐 빅4 거래소가 있죠. 빅4 거래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빅4 거래소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의 영업이 또 어렵거나 네. 아니면 그로 인해서 뭐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도 뭐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뭐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얻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자문을 얻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맞아요. 제가 이제 자문을 해주는데,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제 그냥 이런
볼펜이나 그렇죠 우리가 사고 파는 명품 가방 같은 그냥 하나의 그냥 재화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생겨요. 뭐 서로 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누가한테 이걸 지급하기로 했다가 뭐 미지급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아무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자문을 와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와 관련된 특별한 법률이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이 재화나 물건들에 관한 법 기준으로밖에는 지금은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래갖고 뭐 지금은 정말 뭐 특근법 외에는 네.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있는 상황도 아닌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하게 억울함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좀 비유를 들어서 말했지만 네. 우리 옆집 형이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거래소를 문을 닫으면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던 코인들은 가치가 확 하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이 형이 어떤 마음으로 이 거래소를 문을 닫고 이 코인 가격을 하락시켰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갑자기 제가 하던 코인이 상장 폐지가 돼서 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저 진짜 제 뭐 퇴직금을 다 넣었는데 큰 손해를 봤는데 저 법적으로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서 서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네. 특근법을 만들어서 이제 규제를 좀 시작하자라고 해서 첫 발을 튄 게 특근법이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좀 네. 주식 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그 여러 가지 규제나 제한 사항들을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좀 많은 규제들도 만들어져야 되고 특근법 같은 새로운 법안들도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특근법 시행 자체를 정확한 제도나 아니면 규제를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네.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규제가 있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근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네네. 네. 뭐 비근한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좀 예로 들어보면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뭐 6, 70년대 뭐 7, 8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네. 지금은 법이 거의 선진국이나 다름없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그런 제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돈을 벌었냐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갔는데 외국 사람들은 왜 어떻게 돈을 벌어갔냐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금지되는 행위들을 대한민국에서 와보니까 금지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경험이 많고 아 이런 짓을 하면 나쁜 짓이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개미들 같은 경우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개미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네, 그냥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 없이. 그냥 자기 저처럼.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네, 이런 뭐 저처럼. 코알못이라고 표현을 코알못이에요. 해주시는 진짜 코알못이에요. 코알못 개미들은 이런 네. 상황에서 피해를 보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고 맞아. 그 피해를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규제가 생겨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그 시기인 거죠. 과연 그 중간에서 이제 너무 빨리 규제가 생겨버리면 기존에 이제 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잘 조율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규제는 뭐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규제들이. 시기의 문제지 느리고 빠름의 차이인 거지 정부에서는 계속 주시를 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안 생기도록 계속 아마 규제할 겁니다. 계속 아마 규제를 하고 좀 새롭게 규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저를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들이 네. 마련이 돼야 되겠죠.